새벽에 중동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경보도, 격추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란의 지하 군사시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정답은 단 세 글자비. 미군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비스피릿이었습니다. 이란은 몰랐습니다. 포착조차 못하고 더 이상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길은 잠재웠지만 그 그림자는 평양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팩트와 전략의 언어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격기 비스피릿. B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억제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형태부터 다릅니다. 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 구조. 이는 공기역학적 실험의 결과이자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길이 20.9m, 날개폭은 무려 52m. 하지만 레이더상에서는 작은 새만큼 작게 보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군사 기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조종사는 단 2명. 공중급류를 받으면 37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적일까? 언론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완전 무적의 폭격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B의 스텔스는 완전한 은폐가 아니라 탐지 지연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포착은 가능하되 너무 늦게 발견되어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죠. 러시아와 중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는 B의 존재를 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입니다. 탐지했다고 해서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B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지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대 가격이 약 24억 달러, 시간당 운영비가 수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수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전 운영 중인 기체는 20여 대 남짓입니다. 결국 완벽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 이란 공습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분노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지하 벙커 속의 은닉한 전략시설, 미사일 기지, 혹은 지휘본부. B는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B는 내부 폭탄창에 18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JDAM, JASSM 순항미사일, 그리고 필요시 핵폭탄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적의 최신부, 지하 깊은 곳까지 손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폭격기가 아니라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폭격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폭격기의 본질입니다. 무기이자 메시지, 전쟁의 도구이자 협상의 수단. 김정은의 계산. 이란 공습 직후 북한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군사동향 분석 위성 사진을 보면 평안북도의 일부 지하시설 주변에서 지하 공사 흔적과 통신망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 전략은 철저하게 지하 중심입니다. 핵심 지휘소, 미사일 발사대, 통신망 모두 깊은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그 전략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B는 지하 관통 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위력은 벙커 깊숙이 파고들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김정은은 계산해야 합니다. 핵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혹은 스텔스 침투에 대비한 새로운 방공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시간이 아니라 전략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력은 보여주는 순간부터 정치의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누가 계산할 것인가? 이란의 실패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레이더 기지와 방공사령부에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B4대가 날아온다면 우리는 언제 포착할 수 있을까? 요격하는 범위는 몇 분일까? 이 계산의 답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하면 B의 실시간 전파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작전이 가져올 전략적 압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한국 또는 괌의 비위가 전개된다면 그 자체가 군사행동이라기보다 심리적 억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즉, 이 무기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것이 스텔스의 진짜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시대.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엔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졌는가가 힘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감춰서 들어갈 수 있는가가 전략의 기준이 됐습니다. B는 전투기를 넘어 전략 신호기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 한 문장으로도 상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작전으로 상처받았지만 북한은 그 메시지를 누구보다 깊이 새겼을 겁니다.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만 남습니다. 그 다음 스텔스 작전의 대상이 어디일까요? 평양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효과를 낸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팩트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선동 대신 분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